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일산 경의중앙선 요즘 초관심 지역인 역세권인 백마역 근처 백마마을 5단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성부동산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하고 나서 공중파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어제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방송이 되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는 이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과 또 전현재 소장이 운영하는 일산부동산 채널 운영 덕분에 그래도 잘 거래를 하는 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주변에서 1등 부동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 걸음 찾아와준 땡땡 방송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 동구나 일산 서구 전반적인 브리핑은 1부에서 전현재 소장이 했고, 저는 2부 인터뷰에서만 잠깐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일산은 오래되기도 했고, 역사가 또 관광 단지도 잘 조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입지 여건이 27년 동안이나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병원이라든가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국제꽃 박람회 구경 왔다가 호수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너무 좋아서 일산에 이사 왔다라는 그런 수요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요즘 핫 이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전세 대란입니다. 현 상황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백마 4단지, 5단지에 가장 많이 37평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쯤 매매가가 5억에서 지금 6억 5천까지 실거래가가 찍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감히 갭투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가 거의 5억 가까이 올라서 1억 5천의 차이가 있는데, 여건이 실제 들어와서 살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다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더 이상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다른 모든 방송들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기 조장을 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라면 한시라도 빨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폭락론자들이 근거로 되는 게 법인 매물이라던가 다주택자 매물이라던가 특히 임대사업자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폭락할 거라는 근거를 드는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보이겠지만 서울에는 종합부동산세, 그것도 상위 1%, 대한민국 국민의 상위 1%가 해당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아파트는 절대 팔지 않는 것이라는 어떤 확신에 찬 신념에 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아마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저는 이 일산 동구 특히 백마마을 주변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라던가 아니면 그 임대사업자들이 자진 말소하고 자동 말소하고 개념이 다른데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진 말소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팔아야 되지만 자동 말소가 되면 굳이 1년 이내에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쏟아질 리가 없고, 여긴 법인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법인 매물이 많이 작은 갭투를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일산 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매물이 많지도 않고 또 임대사업자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지금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언제 팔든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매물이 적체돼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폭락론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대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방도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 차이가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또 이거를 전세 살려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바꿔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신용대출이 그렇게 또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가 뭐 패닉 바잉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열정 바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후회할까요, 과연?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올해 초에 아파트를 샀는데 땅을 치며 후회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나오는 매물들을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2030 세대들이 IMF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대폭락한다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열정 바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들도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뭐 아빠 찬스를 이용하든지 엄마 찬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매년 1억씩 오르니까 그들도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설사 전세 끼고 살더라도 어떤 정서적인 안정면에 있어서는 나 집 한 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일산 동구 이 마두동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이게 주관적인 예측이긴 한데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 때까지 아마 오를 것 같은데 그 입주가 언제냐? 뭐 5년 6년 뒤겠죠, 그죠? 2기 신도시가 평균 첫 입주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뭐 5년 6년 뒤일 텐데 그럼 아파트 가격을 전세가든 매매가든 잡으려면 그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에 입주할 그 중간에 3년 정도 텀을 두고 입주 물량이 아니면 전세 물량이 쏟아져야 되는데 정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물건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다들 이용하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 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진 거고 그 이외에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전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전세가 전세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 대책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자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구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임대차 3법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취지는 좋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전 대책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칠 파장,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굳이 폐지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8년 임대 사업자들은 그게 그 임차인들이 바뀌더라도 5%밖에 상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5%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임대차 3법은 4년마다 폭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임대사업자라던가 다주택자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거의 적폐 수준으로 몰다 보니까 예전에는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사업에 등록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테니까 등록하라고 정부에서 나서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변한 거예요. 정부 입장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정부의 정책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때는 등록하라고 막 권장해놓고 이런 혜택도 주고 저런 혜택도 주고 양도세 혜택도 주고 뭐 종합부동산세에도 합산하지 않겠다는 혜택까지 다 주었으면서 이제 와서 변심해서 나 몰라라. 너하고 나는 이제 등 돌렸다. 땡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질 때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위반자분들 헤어질 때 잘 헤어집시다. 물론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임대차 4법이 부지불식간에 거의 뭐 초치기로 실현되다 보니까 미처 준비 안 된 시장에서는 난리도 아닌 거죠. 특히 새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 특히 더 난감한데 그들이 자금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초고가로 오른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그 전세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매물 나와 있는 것도 전세가 건영 그 60평 5억 2천인가? 5억 2천. 근데 그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이 백마마을 전체에 3개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 내부망에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소화를 할 여력이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가 지금 뭐 거의 씨가 말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다 보면 이게 매매가인데 이게 전세가가 계속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37평 같은 경우에 이제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 6억 5천 실거래가가 찍혔다. 6억 5천입니다. 근데 이게 3억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무주택자라도. 그런데 이게 5억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그럼 1억 5천 투자하면 37평 괜찮은 거 살 수 있거든요. 좋은 동에 좋은 층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는 기회가 더 좋더라고요. 전세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 장만하기에는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파트 전세 끼고 사둘 생각이 있으신 무주택이시라면 저희 한성부동산에 연락해 주시면 여기 전화번호 보고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발품을 팔아서 좋은 아파트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최상의 물건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패닉바잉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정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투자가 이제 다 막혔기 때문에 뭐 보유세, 어떤 양도세, 취득세 다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거는 집을 팔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양도세가 너무 중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산 가치가 너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내는 게 없으니까 그건 뭐 상위 1% 얘기고 일산 사는 사람들이 다주택이라도 예전에 제가 방송 찍은 적이 있는데 팔면 나중에 속 터져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파는 그 기준이 종합부동산세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뭐 인별이니까 내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라 봐야 그 몇십만 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몇십만 원밖에 안 오르겠습니까? 저도 뭐 20만 원, 40만 원 그 선에서 3단지, 4단지, 5단지 다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내일 1년에 37평 아파트가 제가 아까 1억 5천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40만 원 뭐 재산세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주택자라도 팔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서민 주택 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이 뭐냐?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 임대차 사업을 완에 그냥 없애버렸는데 없애지 말고 세금은 중과하세요. 지금처럼 세금은 중과하되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그 민간 시장에서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세를 공급할 거 아니면 다 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을 평생 살라는 거는 그 사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평생 임대주택에 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이용해서 내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아파트 가격 전체가 다 소진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들면은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물을 나오게 하면 민간 시장이 이 임대주택 시장이 아니면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공급해 주지 못하면 민간 임대 전세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던가 아니면 임대주택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제대로 걷어들이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의 문을 예전처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 서민주택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무조건 적폐는 아니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원리의 수요가 공급의 원리에 맞게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초과익 환수세 그냥 잠시 그냥 니네 다 가져라 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초기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데, 그런 것도 세금 걷어들이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3대 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자본주의의 꽃은 전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소득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자본소득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토지입니다. 토지를 다른 말로 요즘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승전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파트의 원가 계산의 핵심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를 자본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정당하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히 무주택자라면 아파트를 전세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택담보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줘서 무주택자가 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은 열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일산 아파트 전망 질문도 있었는데,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오를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주택이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까지 계속된다면 이 양극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거고, 양극화는 뭐로 인해서 생기냐면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빨리 마련해서 올라타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이 일산은 기존의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문화시설, 호수공원을 비롯한 여러 관광단지도 잘 조성되어 있고, 이미 이 입지가 27년 동안 조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특히 다음 달에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장기적으로는 광명이나 수원이나 평택, 천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쓸만한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못해 외곽 순환도로 타기에도, 파주 문산 운전 가기에도 너무 편해진 거죠. 다음 달부터 11월 달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GTX 같은 경우는 거의 교통의 혁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산 백마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곡역에 가서 15분 만에 서울역을 가고 18분 만에 코엑스가 있는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8분 만에 강남권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강남, 송파 이런 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살기 좋은 도시 일산에서 대곡역에 가서 18분 만에 출근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 여력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산 테크노밸리의 어떤 개발 호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VR, AR, 증강현실 있잖아요. 그런 특화된, 그리고 방송 영상밸리나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교처럼 일자리가 마련되는 자족도시를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 영상밸리를 비롯해서 K컬처밸리, 한류월드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게 CJ 아레나라는 공연장이랍니다. 한 해에 2천만 명 넘게 공연 인구가 몰려들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아레나에서 BTS가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일산 전역의 호텔이 다 마감될 것 같고, 맛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레나의 어떤 공연 효과로 인해서 일산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공연 있을 때마다. 그게 이제 생기게 되면, 공연이 매주 있는다면 완전 대박 나는 거죠. 일산의 어떤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지금 킨텍스 제3 전시장도 예타가 통과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JDS 남북경제특구 개발 같은 것들이 실현된다면, 아직 삽도 뜨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먼 미래를 보면 대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고, 북한이 중립화되고, 유라시아 횡단 철도 같은 것들까지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일산은 특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공중파를 처음으로 탄 기념으로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왜 또 고무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아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그래, 저런 저렇게. 사람 막